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DRV를 한 100개가량 좀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7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아까 33%에서 3개씩 나오는 상황처럼 할 건데 7개를 만들 거예요. 정답 예시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높이는 100픽셀 고정할 거고 너비를 얼만큼 줘야 될까요? 7개를 맞추려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퍼센트를 쓴다라고 하면 그냥 계산하면 돼요. 100을 나누기 7. 그럼 14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상황일 때 소수점 4자리 정도까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꼭 4자리여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당히 그냥 소수점 없이 써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약간 좀 디테일하게 퍼센트를 잡아주고 싶으면 4자리 정도는 써주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일단 기본 색깔 하나 여기를 레드로 그냥 해놓죠. 어차피 무지개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네, 이러면 눈이 좀 아프네요. 다시 돌려놓고 일단은 이렇게 했을 때 안 되죠. 7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왜냐면 7개를 정확히 나눴을 때 이 공백들 때문에 계속해서 밀릴 거니까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좀 작게 줘야만 해요. 이렇지 않으면 7개를 다 담지 못할 거니까 정확하게 나누는 거는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실제로 내가 적용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은 좀 낮추면 되는 그런 느낌. 자, 이 줄은 빨강, 이 줄은 주황, 이 줄은 노랑 이런 식으로 무지개 색깔로 한 줄씩 한 줄씩 칠해 줄 건데 엔티티 차일드 써야겠죠. 퍼스트 차일드나 라스트 차일드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첫째와 막내만 가능하니까 안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차일드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빨간색 줄은 냅두고요.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얘는 둘째, 그리고 아홉째, 16째 이런 식으로 가겠죠? 7씩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날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거 7n 플러스 얼마 해야 돼요? 2를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에 오렌지 그러면 두 번째 라인이 쭉 칠해질 것이다. 자, 이 방식과 동일하게 계속 칠할 겁니다. 빨주, 노란색 부분은 7n 플러스 3 에서 골드 뭐 옐로우도 있고 골드도 있고 둘 다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린 다섯 번째는 블루 여섯 번째는 네이비 그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여기는 7을 해야 되나요? 7을 해야 할까요? 굳이 플러스 7 없어도 어차피 0, 7, 1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될 거니까 그쵸? 그럼 첫 번째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7n 플러스 1 해놓고 레드를 넣어도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를 레드로 바꾸면 전체 기본으로 레드가 들어가지만 얘네가 더 디테일한 거니까 얘네가 우선순위를 가져서 바뀌어줄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무지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nth 차일드를 적용해보는 간단한 예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우리가 어제 해봤던 것처럼 큰 이미지 하나, 작은 이미지 3개, 그리고 이 여백 같은 거 적당히 맞춰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미지 4개를 가져와서 놓고 작업을 좀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가운데 정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미지 옆에 공간이 있어도 얘네가 올라오면 안 돼요. 1, 3의 구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자체가 MBSP랑 BR을 사용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미지 밑에 BR 태그 하나 넣어서 1, 3 구조 바뀌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공간이 생겨도 못 올라오게. 그리고 나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400픽셀. 근데 이러면 다 공통 400이잖아. 이미지의 사이즈를 건드리면 안 되겠군요. 얘는 건드리지 말고 보도를 좀 씌울까요? 영역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 우리가 여기다가 태그를 적었을 때 이 바깥에 바디라고 하는 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는데, 바디한테는 뭔가 스타일 속성을 부여하는 게 썩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조건이 안 걸려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div 같은 거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저 div에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줄 겁니다. 이러면 가운데 정렬 끝. 자, 이미지 태그는 인라인 블럭이니까 글자니까 가운데 정렬 텍스트 온라인을 하면 알아서 정렬이 되겠죠? 마즐 레프트, 마즐 라이트, 오토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블럭 요소가 아니니까.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BR 하나 더 할까요? 여백이 좀 더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MBSP를 한 2개, 3개 정도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갔군요. 2개씩만 합시다. 왜 또 바뀌지 않았니?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가 한 칸은 우리가 부여한 거고, 그러니까 줄바꿈 때문에 생겨난 게 한 칸인 거고, 아니군요, 아니군요. 제가 여기다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 자, 지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던 거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MBSP를 적는 거랑 이렇게 MBSP를 적는 거랑 똑같이 하나밖에 안 줬는데 여기는 2칸이고요. 여기는 3칸이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이 차이는 이 NBSP 나오고 나서도 줄바꿈 한 칸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생겨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NBSP가 여기로 들어가면요. 여기서 끝나고 여기로 줄바꿈이 된 한 칸, 여기서 끝나고 여기로 줄바꿈이 된 한 칸, 플러스 얘 한 칸. 그래서 총 3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여기로 올라갈 것 같으면 2개. 그럼 동일한 여백을 가지게 될 거예요. 차이가 보이시죠? 이 줄바꿈 때문에 생겨나는 한 칸의 공백을 우리가 항상 인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진을 쓰라고 하네요. 그러면 얘 빼고 BR도 아예 뺄게요. 얘 빼고 이 맨 위에 있는 이미지를 내비 같은 걸로 하나 감싸버립시다. 어차피 하는 일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마진. 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아래 여백을 밑으로 민다면 좀 멀어지겠죠? 그렇죠? 누가 밀리면 좋아요? 얘를 밀어도 되고 내비를 밀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얘를 뽑아 놓은 다음에 얘로부터 밀어도 돼요. 어차피 마진이라고 하는 영역이 밀어내면 그만큼의 여백이 생기니까 우리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마진 바텀을 한 10픽셀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내비한테만 줘도 사실상 얘는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 내비는 이 이미지 하나를 감쌀 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 내비로부터 아래로 10픽셀이 멀어지고 20픽셀이 멀어지면 결국 여백이 또 생겨나는 거니까. 그래서 개발자 도구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내비한테 들어간 거라서 여백이 여기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골라내서 양쪽으로 또 조금 밀어주면 좋겠네요. 굳이 얘 오른쪽 주고 얘 찾아서 왼쪽 주고 할 필요 없이 얘 하나 찾은 다음에 왼쪽 오른쪽 주면 되잖아요. 얘 어떻게 찾아요? 지금 얘인데 이 녀석 어떻게 찾죠? div의 자식으로 있는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아니지, 내비가 아니구나. div의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 중에서 몇째예요 저 친구는? 둘째인가요? div의 자식은 내비, 첫째가 내비고요, 둘째가 이미지, 셋째가 이미지, 넷째가 이미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골라야 되죠? 얘는 셋째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가 맞죠? 내가 작업하고 있는 영역이 헷갈리면 항상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진을 줄 건데 상하 안 줄 거고 좌우로 5픽셀? 좀 더 줘도 되겠네요. 한 7, 8? 이런 느낌. 양쪽으로 밀어내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8을 줬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랑 여기랑 합쳐서 16이라는 여백을 가지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거기에 줄바꿈으로 생겨난 한 칸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됐죠? 이번에는 엘리먼트를 5개 사용해라. 자, 엘리먼트를 5개 사용하라는 말은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엘리먼트가 뭐였어요?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로 이루어진 한 쌍의 배우들, 그게 엘리먼트였죠? 근데 이미지는 셀프 클로즈드 태그잖아요. 닫는 태그가 없죠. 제가 셀프 클로즈드 태그를 말씀드리면서 얘는 닫는 태그가 없어서 부모가 될 수 없고, 닫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로 이루어진 그 세트, 엘리먼트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같이 덧붙였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 같은 태그들은 엘리먼트가 맞습니다. BR 같은 녀석이 엘리먼트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가 BR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친구를 스타일 CSS로 불러낸 다음에 뭔가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컨텐츠를 가질지 못하니까.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컨텐츠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이미지라는 이 태그는 부모가 될 수 없지만 컨텐츠를 가질 수 있죠. 특수한 거잖아요. 이미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엘리먼트다. 그러니까 무조건 셀프 클로즈드 태그라고 해서 엘리먼트가 아니다는 아닙니다. 그럼 지금 5개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화면에 나타내야 되는 이미지가 일단 4개예요. 이미지 태그 없이 이미지 보여줄 수 있나요? 못 보여줘요. 그럼 이미지 4개는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럼 5개를 쓰래요. 그럼 이미지 태그를 제외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태그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div 하나, 내비 하나에서 2개를 썼죠. 그럼 이러면 총 엘리먼트를 6개를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줄여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힌트가 body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div를 없애고 활용한다. 그렇죠. 자, 바깥에 있는 이 div를 없애고 이 div한테 줬던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body한테 대체한다. 그럼 얘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없어져야겠죠? div 대신에 쓴 게 body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올바르게 적용이 될 것이다.
여기가 div면 이 div의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멀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얘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거고. 자, 얘는 그냥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가 아예 4개만 쓰래요. 그럼 이미지가 4개인데 4개만 쓰라는 얘기는 지금 얘도 빠져야 되죠. 이거 4개 가지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정렬 같은 경우야 바디를 사용해서 텍스트 라인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 못 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일단 빼볼게요. 자, 이러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살려놓죠. 어차피 똑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 얘 살려놨어요. 자, 여기 여백 미는 거. 첫 번째 이미지 찾아가지고 마진 바텀 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완전 첫째가 맞으니까 펄스 차일드 같은 거 써서 마진 바텀을 한 10픽셀? 15픽셀? 이렇게 줬다.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됐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1.3을 유지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 녀석이 줄바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줄을 혼자 써야만 해요. 이 하나만. 얘네들은 한 줄을 여러 명이 써야 돼요. 근데 얘는 한 줄을 혼자 써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얘만 디스플레이가 블락으로 바뀌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얘만 디스플레이를 바꿔주려면 여기겠네요? 첫째를 골라놓은 이 시점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꾼다. 근데 그러면 정렬을 못하죠. 왜? 더 이상 글자가 아니게 됐으니까. 바디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은 글자를 정렬하는 건데 이게 블록 요소가 돼버리면 더 이상 글자 취급을 못 받을 거니까 얘는 이 녀석은 그래서 정렬을 혼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정렬할 때 우리가 배웠던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를 넣어주면 된다. 이해되실까요? 지금 우리가 풀어봤던 이런 문제들은 이 조건 상황에 맞게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제였습니다. 지금 풀어본 거 정답 올라갈 거고요. 새로 고침해보시면 밑에 CSS 디너라고 하는 게 하나가 생겨났을 거예요. 자,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얘네 이제 그냥 온라인상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인데 우리가 선택자를 내가 원하는 애만 콕콕 집어서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자 연습을 하는 문제들입니다. 총 32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뭐 9단계까지 풀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던 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여기 나와 있는 힌트나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처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긴 할 겁니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볼 거예요. 자, 얘는 select the plates 이게 문제입니다. 플레이트, 접시를 선택해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얘네가 귀엽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녀석들을 선택해내면 돼요. 선택자를 사용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태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이 녀석들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이 태그가 뭔지도 알려줘요. 그럼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 접시 2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태그, 플레이트 태그라는 얘는 사용해 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지금 태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네를 고르려면 우리는 CSS 선택자에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이 태그에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플레이트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맞으면 넘어갈 거고요. 틀리면 만약에 플레이트를 쳐야 되는데 플레이트 잘못 쳤어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선택자를 입력했다면 얘가 넘겨줄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쭉쭉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셀렉트 선택할 거예요. 벤토 박스를 선택하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우스 올려보면 얘가 벤토고요. 얘는 플레이트고 얘는 벤토. 그럼 벤토들만 골라야 되니까 방금 전이랑 사실 다를 게 없죠? 그냥 벤토라고 선택자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는 일단은 그냥 다 풀어보시고 제가 이따가 한번 해드리면서 그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시고요.